오빠 어제 집에 몇 시에 들어왔어?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까지는 집에 가기로 했잖아. 진짜 이게 몇 번째야?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야, 아침부터 왜 큰 소리야? 안 그래도 술 너무 많이 먹어서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어제 동현이 오빠랑 같이 술 먹는다며? 아까 동현이 오빠 인스타 보니까 자기 여자친구랑 제주도 여행 갔던데. 그럼 오빠는 어제 누구랑 있었던 거야? 내가 누구랑 있건 말건 그걸 너한테 이야기해야 하는 의무라도 있냐? 진짜 뭐 잘못 먹었어? 오늘 왜 이렇게 떽떽거리는 거야? 내가 땡땡댄다고 하지 말고 오빠가 나한테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제대로 설명해봐. 또 헌팅포차 간 거 아니지? 헌팅포차를 가던지 말던지. 밖에서 뭐라고 돌아다녀도 너한테 피해주는 거 없잖아. 진짜 적당히 좀 해. 맞네. 진짜 오빠 어제 여자들이랑 술 마셨어? 저번에 바람 피우다 걸렸을 때 앞으로 다신 안 그러겠다고 했잖아. 2달도 안 지났는데 또 이러기야. 그럼 그냥 헤어지던가. 맨날 잔소리만 하고 이제는 너랑 만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옛날처럼 설레지도 않는데 나보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진짜 너무한다. 차라리 그럼 그때 내가 끝내자고 할 때 헤어지지. 뭐하러 붙잡았어? 알겠어. 그때는 나도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고.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할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으니까 오늘로 그만하자. 너가 그러고도 사람 맞아? 허구한 날 바람 피우면서 양심도 없냐?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너는 맨날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다른 여자를 찾는 거야. 우리가 헤어지는데 너 잘못이 조금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대체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고. 됐다 됐어. 더 이상 쓸데없이 입씨름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테니까 다신 나한테 연락하지 마. 와, 진짜 쓰레기 같은 놈. 저는 1년 반 정도 연애하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술자리를 워낙 좋아해서 연애를 하자마자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저를 위해 절대 여자 있는 술자리는 안 가겠다 말을 했었고 아무리 늦어도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귄 지 1년이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그 약속을 깨기 시작하더니 한 번 다른 여자와 데이트를 하다가 걸려서 제가 헤어지자고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 앞까지 찾아와 자기가 잘못했다며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하길래 한 번 봐주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걸핏하면 밤늦게 술을 마시고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다가 크게 싸우고 말았습니다.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서 이제는 정말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는데 본인이 먼저 화를 내며 저한테 헤어지자 하더라고요. 슬프고 화나고 어이없는 마음을 저희 친언니에게 털어놓았죠. 언니, 나 결국 그놈이랑 헤어졌어. 어제 진짜로 다른 여자랑 술 마셨나 봐. 정말? 내가 그놈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받아주지 말라니까 왜 용서를 해주는 바람에. 아, 됐다 됐어.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이제라도 헤어졌으니까 잘 된 거야. 살면서 진짜 이런 인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술 마시고 여자 만나는 게 그렇게 좋으면 뭐하러 나한테 사귀자고 한 거지? 그냥 지 좋을 대로 술이나 마시고 놀던가? 이렇게 헤어지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다음에 다시 받아달라고 해도 절대 용서해주지 마. 내가 옛날에 너가 그 인간 나한테 얼굴 보여줬을 때 생긴 것부터 기생 오래비처럼 생겨서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 그러게 말이야. 그때 언니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나저나 언니는 연애 안 해? 작년에 남자친구랑 헤어진 뒤로 새로 만나는 사람 없어? 없어. 나는 그냥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혼자 살려고. 이제 남자고 뭐고 다 지긋지긋해. 나는 언니가 그때 그 남자랑 진짜 결혼하는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럴 줄 알았지 뭐. 그러고 보니까 너나 나나 남자 믿다가 발등 찍힌 건 똑같구나. 앞으로는 나처럼 남자 만나지 말고 혼자 살던지. 아니면 바람 안 피우는 멀쩡한 놈을 잘 골라서 만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나? 사귈 때 자기는 바람 피울 거라고 하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그렇다. 그래도 잘 알아보고 만나. 이상한 거지 같은 놈 만나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알겠어. 언니나 잘해. 저희 언니는 저보다 2살이 더 많고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수재입니다.
예전에 같은 회사의 직장 선배와 연애를 하다가 부모님한테까지 소개를 시켜줄 정도로 진짜 결혼을 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드린 상황에서 남자가 유부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때 헤어지고 나서는 새로운 연애를 하지 않더라고요. 남자를 이제는 못 믿게 됐다면서 아예 혼자 살겠다고 하길래 어차피 언니의 인생이지만 그러지 말라고 좋은 남자 만나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후로 시간이 1년이 더 지났고 저희 언니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면서 저희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저한테는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어요. 언니가 결혼할 남자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주말에 몰래 집으로 내려가 언니의 남자친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확인하고 저는 큰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야, 너가 거기서 그렇게 나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한테는 일부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하러 집에 내려왔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이거 몰래 카메라지?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너한테 우리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냥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만 하지 말아줘. 정말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언니가 어떻게 그 인간이랑 만나? 대체 언제부터? 작년에 이 사람이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나 봐. 나한테 고민 상담 좀 하자길래 그때 따로 만났다가 그날 둘 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진짜 너무 더러워.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언니, 나랑 그 인간이랑 1년 반 동안 사귄 사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알지. 근데 어차피 그건 과거일 뿐이고 이 사람도 이제 그건 다 잊었다고 했어. 너한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살면서 서로 마주칠 일은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게. 살면서 안 마주치고 살겠다고? 그걸 말이라고 해.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이래놓고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래, 너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아.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 죄가 없잖아. 너한테 피해가는 일은 없게 할 테니까 비밀로 해줘. 언니 마음대로 해. 나도 더 이상은 이 문제에 끼고 싶지도 않아. 언니가 그 인간이랑 결혼을 하건 말건 이제는 내가 상관할 바도 아니고. 내 눈앞에 안 보이게 하겠다는 약속만 지켜? 부모님한테는 차마 너무 더러워서 내 입으로 말도 못하겠다. 그래, 괜히 이야기해서 좋을 거 없잖아. 이 일은 서로 무덤까지 비밀로 하자. 언니 결혼식은 내가 못 갈 것 같고 축하도 못 해줄 것 같아. 앞으로 안 보고 살고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그냥 내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게. 알겠어. 너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만남이 좀 이상했을 뿐이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 내 앞에서 사랑이 내머네 그딴 소리 하지도 마. 진짜 역겨우니까. 마음 변하기 전에 평생 입 조심하고 살아. 알겠어.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언니는 제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알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다시는 저 사람들을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한테는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 그래도 혈압이 높은 우리 아빠가 뒷목 잡고 쓰러지실지도 모릅니다. 더러운 인간들 앞날의 축복은 차마 못할 것 같네요. 내년 초에 내 동생 결혼식 있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결혼식을 한참 추울 2월 달에 한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3월부터 하지 않나? 그때가 가장 싸대. 요즘 괜찮은 예식장은 예약이 꽉 차서 날짜 잡는 것도 힘들다더라.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건데 걔들도 어쩔 수 없겠지.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도 자기는 절대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역시 임자는 따로 있었구나? 그나저나 축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그냥 내가 알아서 얼마 주고 말지 뭐. 용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우리 결혼할 때 걔가 10,000원 한 장 준 거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0만 원 정도 해주면 되겠지. 괜히 당신 용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 비상금 통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서 써. 당신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싶다고 모으는 돈이잖아.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5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겠어. 아무리 속도 위반이라지만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저희 신우는 예전부터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왔으며 친구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결혼할 때도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갔었죠. 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 결혼하고 겨우 2년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답니다. 아이 생긴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신우 본인이 주변 사람들 결혼식을 안 챙겨서 청첩장 보내도 올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랑 50만 원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희들 동생 축의금으로 꼴랑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 네, 어머님. 50만 원이면 저희들 상황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너는 집안의 맏며느리가 손이 왜 그렇게 작아? 100이면 100이지 50이 대체 뭐니? 안 그래도 결혼식에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축의금 들어올 곳도 없다는데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잘해주면 안 되는 거니? 100만 원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결혼식에 사람 적게 오는 건 아가씨가 친구들 결혼식에 안 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게 오는데 너희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냐? 니들이 5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내 딸도 어젯밤부터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희는 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만 원은 진짜 여러모로 무리예요. 내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자고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신우 결혼에 100만 원 정도는 축의금으로 내줘야 할 거야. 정 그게 못마땅하면 아예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시모가 저한테 했던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줬더니 남편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동생한테 50만 원만 주기로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나서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고민 끝에 원래 남편 용돈에서 주기로 했던 50만 원과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내주기로 했던 50만 원을 합쳐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맞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 정도는 형제들끼리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월급을 그리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100만 원은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면 주는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라서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신우에게 지금 100만 원 주는 돈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결혼할 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에게서도 경제적 도움 한 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이고 뭐고 참석 안 하고 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주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님,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아가씨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그래도 진작 결혼해서 이제는 자리도 잡고 먹고 살만 하잖니. 동생네는 애까지 생겼다는데 너희가 도와주고 신경 써줘야 해. 아, 네.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야죠. 그래, 너희가 먼저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니? 형제끼리 이런 일로 쪼잔하게 따지고 싸우면 서로 위만 상하는 거야. 나중엔 너희들이 애 낳거나 뭔가 힘든 일이라도 생겨봐라. 그때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겠어? 아, 그렇겠죠 뭐.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 시모의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분은 엉망이었지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 시모가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줄도 몰랐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다들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무작정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제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고 왜 신우 결혼식 때문에 저희가 마음 불편해야 하나 성질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멀스멀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는 걸 간신히 참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한마디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내가 세연이한테 너무 서운하려 그러네.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 문제라면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꼭 저희 엄마 입에서 액수까지 말해야 해요? 나 진짜 너무 서운하려 그래. 우리 오빠야 워낙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언니는 같은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100만 원 해달라 하셔서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도저히 기분 나빠서 100만 원 받고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문짝 4개 달린 LG 냉장고 정도는 언니네가 해주셔야겠네요. 냉장고요? 갑자기 저희가 냉장고를 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진짜 이 언니 말 서운하게 안 해. 하나뿐인 시누이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뱃속에 제 아이도 커가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저희 결혼식 할 때 축의금도 안 내고 아가씨 친구들만 3명 불러다가 밥만 먹고 갔잖아요. 솔직히 축의금 안 주고 싶은데 그나마 남편 얼굴 봐서 1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때 결혼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렇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축의금 낸 결혼식이 한 개라도 있나? 그러니까 아가씨 결혼식에 친구들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바보 멍청이라 주말에 가고 싶지 않은 결혼식 가서 10만 원씩 내고 오는 줄 아세요? 남들 결혼할 때는 자긴 결혼 안 할 거라면서 축의금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결혼해야 하니까 돈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너가 주는 축의금 안 받을 테니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하객도 없이 텅텅 빈 결혼식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 뒤로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신우는 울고불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신우가 100만 원도 모자라서 문짝 4개 달린 냉장고를 내놓으라 했다고 말해줬더니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신우 결혼식에 안 갈 거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신우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냉장고는 어불성설이고 원래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원 더해주기로 한 것도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남편은 화는 나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결혼식은 참석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다만 저런 애한테 비상금 털어서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하기 아깝다며 밥값만 내고 돌아올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시모가 노발대발 성질을 내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냉장고를 사내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주변 친구 관리 못해서 결혼식에 청첩장 받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데 텅텅 빈 예식장이 볼만하겠네요. 그러게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할 때 감사하게 받을 일이지 지가 준비해갈 혼수를 손 안 대고 저희한테 떠넘길 생각이었나 본데 머리 그렇게 굴리다간 앞으로도 큰 코 다칠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따위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오늘 결국 지각했네.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왜? 지각 안 하게 일찍 좀 나가지 그랬어. 요즘 자주 지각하는 것 같네. 아니, 내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차가 문제가 많다니까? 오늘 아침에도 시동 안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 멀쩡하다 싶은 날에도 길 가다가 그냥 뻗어버리질 않나. 불편한 걸 넘어서 이제는 아예 안전이 보장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쩌자고. 나한테 맨날 차 이야기 해봤자 뭐해.
자꾸 고장나니까 이제는 진짜 차 바꿔야 할 것 같아. 이러다가 사고 나기라도 하면 돈이 더 나가. 내가 비싼 거 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중고차라도 좋다고 했잖아. 우리가 지금 그럴 돈이 어디 있어? 소영이 태어난 뒤로 한 푼을 아끼고 살아야 하는데 차를 뭔수로 바꾸겠다고. 그럴 돈이 있으면 우리 대출금이나 빨리 갚을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리해서 집 사지 말자고 했잖아. 당신은 소영이 생기고 회사도 그만둔 상황인데 나 혼자 버는 돈으로 셋이 살다 보니 맨날 돈이 부족하지. 그럼 그때 내 말 안 들었으면 우리가 평생 집이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원래 집 살 때는 대출 최대한 끌어서 살 수 있는 집을 사야 하는 거야. 이래야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인생 역전도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알겠어.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겠는데 내 차라도 좀 타고 다닐 수 있는 걸로 바꿔주라. 출퇴근은 할 수 있어야 나가서 돈을 벌어서 대출을 갚던지 하지. 정 운전하기 싫으면 버스를 타고 다니라니까?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버스 타면 되잖아. 버스 타면 시간이 2배는 더 걸리는데 어떡하냐? 차로 45분 걸릴 거리를 버스 타고 빙빙 돌아가면 1시간 반 걸린다고. 그것도 회사 앞에 세워주지도 않아서 걸어서 15분 더 들어가야 해. 그러니까 조금 일찍 일어나. 버스 타기 싫으면 지금 타는 차 그냥 계속 타. 내가 비싼 거 사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차가 워낙 오래되고 낡았으니까 1,000만 원 정도 하는 중고차라도 하나 바꾸자고. 우리 수중에 1,000만 원이 어디 있냐고. 제발 사달라고 하지만 말고 당신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와봐. 당신이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다 주면 내가 그때는 외제차를 산다고 해도 아무 소리 안 할게. 됐다 됐어. 그냥 이 차 폐차할 때까지 타고 다닐게. 저는 6년 전에 결혼하고 지금은 3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20대 중반 나이에 일을 하며 알게 되어 1년 짧게 연애하고 남들보다 조금 일찌감치 결혼했어요. 저희 두 사람은 공통점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부모와 인연을 끊고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점이 같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혼자 살면서 일을 하며 살다 보니 먹고 사는 것도 문제였지만 마음이 항상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었죠. 그러다가 서로를 만나 연애를 하게 되면서 3개월 만에 살림을 합쳤고 같이 산지 1년이 되었을 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의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결혼식도 성대하게 할 필요 없었고 정말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결혼해서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맞벌이를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었는데 우리 사이에 아이가 생기고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여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고 얼마 후에 아내는 이제부터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면서 대출을 2억이나 받아 25평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도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저희 가진 돈을 박박 긁어 모으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을 정도로 무리했어요. 저는 아내에게 지금 사는 빌라도 아이 키우고 살기에 나쁘지 않은데 왜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하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무조건 아파트에서 살아야 한다며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매달 적자가 이어지는 삶이었어요. 제 월급은 고작 300만 원도 되지 않았는데 대출금 갚고 우리 식구들 보험료에 관리비, 통신비 등등 고정 비용을 제하고 나면 제 월급은 100만 원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 돈으로 아이와 함께 우리 부부까지 먹고 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죠.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제가 주말마다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생활비를 더 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타고 다니는 차는 결혼 전부터 타고 다녀서 20년 가까이 되었고 30만 킬로가 넘은 경차였어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시동이 꺼지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아내는 제 차를 바꿔줄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출퇴근을 하려면 반드시 차가 필요한 회사였기 때문에 저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바빠서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그거 대체 뭐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 신경 쓸 거 없다니까? 솔직하게 말해. 통장에 그 돈 뭐냐니까? 뭔데 당신 통장에 800만 원이나 있어? 그동안 나한테 속이고 딴 주머니 찬 거야? 딴 주머니는 무슨, 너가 내 월급 얼만지 뻔히 아는데 딴 주머니를 어떻게 차? 내 용돈으로 모은 거야. 용돈? 당신 용돈이 얼만데 800만 원을 모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 진짜라고. 용돈 30만 원 중에 매달 20만 원에서 25만 원씩 모았다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웃기지 마. 그 말을 내가 믿으라고? 20만 원씩 모아서 800만 원을 어떻게 모으는데? 당신이 차 안 바꿔준다고 해서 그때부터 3년 동안 모은 돈이야.
1,000만 원 모으면 차 바꿀 거니까 당신은 이 돈에 신경 쓰지 마. 일단 나한테 보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당신 차 산다고 하면 줄게. 싫어.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거의 다 모았어. 얼마 전에 보니까 900만 원 정도 있으면 쓸만한 경차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돈 모았으니까 알아서 살게. 900만 원? 어차피 혼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비싼 차를 산다고? 가까운 거리 출퇴근 용인데 500만 원이면 충분하잖아. 500만 원으로 당신 사고 싶은 거 사고 나머지는 나한테 보내. 안 돼. 예전에 차 살 때도 당신이 무조건 싼 거 사라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샀던 게 지금 이 차잖아. 그때 600만 원 주고 사서 지금까지 수리비만 차값만큼은 나왔을 거야. 맨날 툭하면 고장나고 골치 썩을 바에야 돈 조금 더 주고 멀쩡한 차 탈래. 당신은 어떻게 당신 생각만 해? 나는 한 푼 한 푼 아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가 주제넘게 외제차 사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용돈 모아서 산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이렇게 부탁할게. 당신한테 내 월급 다 주고 용돈 30만 원으로 불만 없이 살잖아. 적어도 출퇴근하는 차라도 내가 마음대로 사게 해줘. 대체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렇게 비싼 차 타고 뭐 하려고? 출퇴근할 때는 굴러만 가면 그만인데 왜 자꾸 비싼 차를 사려고 하는 걸까? 비싼 차?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우리 회사에 나보다 낡은 차 타는 사람이 어디 있냐? 요즘 세상에 20년 넘은 경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다들 뒤에서 나한테 손가락질해. 너는 남편이 밖에서 욕먹고 다니면 좋겠냐?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당신만 떳떳하면 그만이잖아. 내가 용돈 30만 원으로 동료들한테 밥 한 번 맘 놓고 사줄 수 있기라냐? 커피를 사줄 수 있기라냐? 옷도 맨날 똑같은 거 입고 다니는데 똥차 끌고 다닌다고 다들 비웃는다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절대 건드릴 생각하지 마. 안 그랬다가 네 남편 올겨울 못 넘기고 똥차 끌다 사고 나서 영영 세상 떠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해? 알겠어. 그럼 차는 당신 마음대로 사. 생각해보니 나도 좀 심하게 군 것 같긴 하네. 절대로 고집을 꺾지 않을 것 같던 아내였는데 그래도 다행히 끝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아내도 제게 약간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이번 달부터 용돈을 40만 원으로 올려주기도 했어요. 아내도 처음부터 저런 사람은 아니었고 능력 없는 저를 만나 결혼하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 예전보다 많이 억척스러워졌겠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내가 낮에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지금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아질 것 같아요. 다들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은 시기인데 가족들과 돈 때문에 쓸데없는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여보, 아침에 출근할 때 당신 차 지나가는 거 봤는데 조수석에 탄 사람 누구야? 젊은 여자인 것 같은데 아침부터 여자 태우고 어딜 가는 거야? 출근하는 거지. 그 시간에 내가 가긴 어딜 가겠어. 우리 사무실에 미쓰김 알지? 왜? 우리 집들이 하는 날에도 왔었잖아. 입사한 지 3년 된 아직 햇병아리. 알긴 알고 있지. 그런데 그 여자를 당신이 왜 태워주는데? 그냥 출근이라니까 대체 몇 번을 말해? 올 초에 미쓰김이 이 동네로 이사 오는 바람에 어차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이니까 카풀하는 것뿐이야. 괜히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짜증나게. 짜증이라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럼 내가 내 남편이 젊은 여자랑 같은 차 타고 어딜 가는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히 의심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잖아. 나는 어떻게든 카풀이라도 해서 기름값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하는 건데 아침부터 이런 오해를 받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 여자한테 기름값을 받기로 한 거야? 그럼 진작에 오해하지 않게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지. 부부끼리 그런 것도 숨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지금처럼 당신이 괜히 오해하고 화부터 낼까봐 그런 거야. 아무 일도 아닌 걸로 당신의 그 상상력 때문에 서로 민망한 상황 될까봐 그러지. 상상을 하긴 무슨 상상을 했다고 그래. 그냥 눈에 보였으니까 물어봤을 뿐이잖아. 당신 나이 40 넘고 머리 벗겨지고 배 나와서 질투하고 싶어도 도저히 질투가 안 나거든. 너는 남편한테 말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니? 아무튼 나 이제 일해야 하니까 더 할 말 있으면 집에 가서 해. 나도 할 말 없어. 당신이 누굴 태우고 다니던지 말던지. 와이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버스 타고 다니는데 당신이 다른 여자 좀 태우고 다닐 수도 있지.
어휴, 진짜. 내가 말을 말아야지. 남편과 결혼한 지 이제 10년 가까이 됐고 서로 나이도 먹어가니 당연히 예전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니게 됐어요. 저도 30대 후반이라 얼굴에 안 보이던 주름도 생기기 시작하고 남편은 머리도 차츰 벗겨지고 배도 많이 나온 영락없는 아저씨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며 저나 남편의 30대를 정신없이 지나보냈고 이제는 애들이 커갈수록 돈 때문에 맞벌이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아요. 남편 다니는 회사나 제가 다니는 회사가 가는 방향은 엇비슷한데 남편이 우리 회사 앞까지 데려다 주려면 15분 정도 돌아가야 합니다. 바쁜 아침 시간에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 저는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남편은 자가용으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출근하는 길에 버스가 남편 차와 나란히 달리게 되면서 남편이 젊은 여자와 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걸 좀 이상하게 생각해서 물어봤더니 말을 저 따위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좀 기분은 나빴지만 그래도 같은 방향이면 카풀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참고 넘어갔는데 와이프는 안 태우고 다른 여자만 챙기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서 짜증나더라고요. 여보, 오늘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오는데 끝나고 나 좀 태우러 와줄 수 있어? 글쎄, 그냥 버스 타고 가는 게 낫지 않아? 나도 빗길에 거기까지 운전하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니, 다른 사람들 남편은 와이프가 나가서 돈 벌고 있으면 미안해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도 벌벌 긴다는데 당신은 고작 거기서 여기 데리러 오는 것도 귀찮아서 그래. 귀찮은 게 아니라 빗길에 운전하면 좀 위험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내 차가 작아서 빗길에는 버스 타는 게 오히려 안전해. 웃기고 있네. 그럼 당신도 차 놓고 버스 타고 집에 가던지. 아니, 또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같은 날에는 버스 타고 가는 게 낫다니까? 그러면서 미쓰기면 오늘도 집까지 태워줄 거지? 와이프는 버스 타고 집에 가라 해놓고 진짜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 마누라 그렇게 찬밥 취급했다가 나중에 늙어서 크게 후회한다? 무슨 또 찬밥 취급을 했다고 그래? 사람 잡고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안전하게 버스 타고 집에 와. 당신이 정 원하면 태우러 갈 수 있긴 한데 비가 와서 차가 막힐 텐데 당신 회사까지 가면 30분은 걸릴걸? 됐네요. 나도 자존심이 있지. 엎드려 절 받고 싶진 않아. 싸고 안전한 버스 타고 갈 테니까 당신은 미스킴인지 뭔지 아는 여자랑 즐거운 드라이브 하셔. 진짜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누가 보면 내가 바람이라도 피우고 있는 줄 알겠네. 얼마 전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남편한테 퇴근길에 데리러 와달라고 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뺀지를 놓더라고요. 10년 같이 산 자기 와이프는 버스 타고 오라고 내다버리면서 젊은 미쓰김 데리고 집에 가는 남편을 생각하니 눈에서 불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 그날따라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버스도 평소보다 엄청 늦게 왔었고 버스 안에 사람들도 잔뜩 젖어 있었는데 눅눅하고 끈적거리고 이상한 냄새도 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좋지 않은 기분이 훨씬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 6시 40분이면 집에 도착하곤 했었는데 그날은 7시 반이 다 되어서야 간신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좀 민망했는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밖에 비가 많이 오냐는 헛소리나 하고 앉아 있었고 너무 기분 나빠서 며칠 동안 남편과 말도 안 했어요. 어떻게든 저 인간 속을 나도 한번 뒤집어 놔야겠다 싶었는데 때마침 우리 회사 이대리가 제가 사는 아파트 근처에서 산다고 하길래 기름값을 주고 한 달만 카풀을 부탁했습니다. 당신 아침에 누구 차 타고 가는 거야? 카페에서 커피까지 2잔 들고 차 타는 거 봤는데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긴 어떤 놈이야. 우리 회사 이대리지. 이대리가 작년에 이 동네로 이사 왔잖아. 어차피 출근하는 거 내가 기름값 좀 내주고 같이 카풀하자고 했어. 이대리? 그 당신이 얘기했던 얼굴 하얗고 기생오래비 같이 생겼다던 그놈? 그놈이라니 말 좀 조심해서 할 수 없어? 어차피 우리 부서에서 같이 일하는 동생인데 차 좀 얻어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 그 자식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지 않았나? 아니, 멀쩡한 버스 놔두고 왜 그런 놈 차를 얻어 타고 다녀? 당신도 기름값 아끼려고 미쓰김이랑 카풀하는데 나는 왜 카풀하면 안 되는데? 아니, 나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같은 방향이니까 태워주는 거고. 그 자식, 아니, 이대리는 뭔가 사람이 좀 얍삽해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사람 관상이 아니다 싶더라고. 관상은 무슨? 아침부터 헛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해? 이대리처럼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다고 그래. 이혼한 것도 이대리 와이프가 바람나서 이혼한 거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아니, 당신은 왜 내 편 안 들어주고 그 자식 편을 들고 그래? 차라리 내 차를 타고 다녀. 이대리 그놈은 뭔가 생긴 게 기분 나쁘단 말이야. 왜? 당신처럼 머리 벗겨진 것도 없고 운동해서 몸매도 좋으니까 그래? 하긴 이대리가 조금 남자다운 매력이 있긴 하지. 회사에서도 아가씨들 아줌마들 할 거 없이 다들 이대리 좋다고 난리야. 당신 이제 보니까 내가 잘생긴 젊은 남자랑 같이 차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이제 와서 질투라도 하는 거야? 질투는 누가 질투를 한다고 그래? 이대리가 아무리 이혼남 됐다고 해도 보는 눈이 있을 텐데 젊고 예쁜 아가씨들 놔두고 왜 당신 같은 아줌마한테 관심을 갖겠어? 그치? 당신이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니다 싶지? 그러니까 내가 이대리 차를 타고 다니던 말던 앞으로 신경 쓰지 마. 나도 당신이 미스김 아무리 태우고 다녀도 신경 안 쓸 테니까. 아니, 그건 얘기가 다른 얘기지. 마침 미스김도 이번 달부터 다시 버스 타고 다닌다니까 내가 당신 태워줄게. 차라리 내가 태워주겠다니까? 내 차 타고 다니라고. 그동안 제가 하는 얘기는 신경도 안 쓰더니 제가 젊은 남자 차를 같이 타고 다니니까 뒤늦게 이건 아니다 싶었나 봐요. 남편 말대로 그저 사심 없는 카풀이라면 제가 누구 차를 타던 말던 저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덤덤하게 굴었으면 모르겠는데 저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방방 뛰니까 적어도 미스김은 아니더라도 저 인간은 미스김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구나 싶더라고요. 저런 모습이 더 괘씸해서라도 앞으로 이대리 차를 좀 더 타고 다녀야겠습니다. 어차피 한 달치 차 얻어 타는 기름값도 선불로 미리 줬거든요. 제가 이대리에게 특별한 사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아닌 젊고 잘생긴 남자와 아침 저녁으로 30분씩 드라이브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진 않다 싶어요. 이 맛에 남편이 미스김을 태우고 출퇴근했던 건가 봐요. 카풀을 딱 한 달만 다 채우면 그 뒤로는 남편 보고 출근 퇴근 다 태워달라 할 겁니다. 만약 또다시 궁시렁대고 저를 찬밥 취급하면 그땐 진짜 저도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제 나이가 내일 모레 40이지만 적어도 남편처럼 살찌고 관리 안 해서 엉망이 되진 않았으니까요.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이제라도 옆에 있을 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